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다시 또 하라주쿠에 왔습니다. 하라주쿠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쵸? 나이키도 여기 와서 봤고, 퓨마도 여기 와서 봤고, 뉴 발란스도 하라주쿠에 있는 거 봤고, 아디다스도 봤고. 근데 그렇게 제가 여기를 자주 드나들면서도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스케쳐. 스케쳐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저는 몰랐었어요. 왜 몰랐냐면요, 그 가게 앞을 무수하게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스케쳐라는 그 간판을 보고 무심코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스케쳐가 일본에 저는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하라주쿠에 바로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이키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퓨마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걸어가면 거기 스케쳐 아예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러 가는 이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고런 스피드 엘리트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신발은 아니었고요. 러닝과 무슨 랭킹 이런 데 찾아봐도 스케쳐 이 신발이 들어가 있는 랭킹은 제가 솔직히 자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들 해가지고 러닝화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거기에 보면 이제 스케쳐 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브랜드들 걸 이제 신어봤지 않았나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스케쳐는 제가 솔직히 신발 자체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키나 이런 걸 많이 신다 보니까 좀 그 외의 브랜드들은 별로 이렇게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쳐에서 나온 이 러닝화가 또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케쳐라는 신발 자체도 신어보고,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스피드 엘리트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이제 가는 중입니다. 스피드 엘리트는 제가 이제 또 신고 또 테스트 런도 오늘 다 해드릴 생각이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영상 찍을 때 같은 날 원테이크로 찍는 것도 있지만요, 좀 나눠서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케쳐를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그 솔직히 말해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스케치를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모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발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제가.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양한 브랜드들을 신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다 신발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다라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별로 제가 자꾸 이제 신어보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다양하게 신어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신발이 저에게 잘 맞는다라는 걸 이제 대략 감을 잡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신발에 대한 좀 더 판별하는 그런 능력도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스케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 의류 용품, 신발들 이렇게 파는 데들이 다 여기 이렇게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스케쳐가 하라주쿠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제 옆에 또 오시만즈라는 그 신발 전문점도 또 있거든요. 거기도 좀 다양한 신발들 갖고 있어서 또 저기도 한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라주쿠 스케쳐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스케쳐스는 과연 어떤 러닝화를 저에게 선사하게 될까요? 고런 스피드 엘리트는 과연 어떤 신발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 안에서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이렇게 전시가 고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크죠? 스케쳐가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아니네요. 이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패션용으로 신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게 바로 고런 스피드 엘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발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여기서 나중에 한번 좀 더 찬찬하게 와서 보면서
도보용 신발들도 골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유, 그나저나 지금 사놓은 거 다 신으려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워낙 활동을 많이 해서 신발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고 나왔습니다. 저 오니츠카 타이거 굉장히 많이 헐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케쳐에서 나온 초경량 러닝화 고런 스피드 엘리트입니다. 신발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 예쁘고 이 점원분께서 굉장히 또 친절하셔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제가 제 발 사이즈를 말씀주셔서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신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처음에 그냥 사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촌스럽다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신어보니까 여러분 촌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촌스러운데 근데 그래도 화려하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여러분 신발 이제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어디 왔냐면요, 하라주쿠에서 그냥 걸어오면은 시부야가 곧바로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시부야 그 스크램블 교차로 유명한 데 있죠. 거기에 바로 2층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이 스타벅스 정말 제가 가본 스타벅스 일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잠깐 여기 걸터 앉아서 지금 너무 이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개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런 스피드 엘리트이고 신발 사이즈는요, 원래 제 발 사이즈로 샀고요. 참고로요, 여러분, 제 발 사이즈는 270mm, 그런데 늘 신는 신발은 275mm. 그런데 이 신발 자체가 좀 작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신발은 280을 갖고 와서 제가 신어봤더니 280이 270이랑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스케쳐의 고런 스피드 엘리트를 사시겠다 그러면 원래 신던 신발에서 반업해서 신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거는 280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이 박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장난감 어릴 때 봤던 그런 무슨 조립하는 그런 거 바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박스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 이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카르본 플레이트 보이시죠? 이 카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보통 나이키 신발하고 달리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쪽으로만. 그리고 이 발 전체를 덮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카르본 플레이트가 아니다. 그리고 저 미드솔은 지금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개발한 여기 여러분 그 하이퍼 버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신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매장에서 신어보니까 아까 좋았고, 매장에서 제가 찍진 않았지만 그 신고 완전히 달렸거든요, 몇 번을. 앞에 여러분 이렇게 카르본 플레이트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만지시면 느껴지시는데 저것도 되게 좋은 컨셉인 것 같고, 이게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색상을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디자인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신어보니까 매장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요, 밑창 부분에 아웃솔 부분에 이제 고무가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살짝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조금 안 되어 있는 게 의외였어요. 저는 보통 신발들 러닝화들 보면은 많이 닳겠다 싶은 것들 이렇게 막 고무 이렇게 덧대 놓잖아요. 근데 그게 요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발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구성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금방 닳는 건 아닐까 그런 약간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어보면 알겠죠. 일단 이 미드솔 자체도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도 저는 되게 화려하니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볼수록 눈에 익는 거 보면 처음에 마음에 드는데 볼수록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반대로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 이런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앞에 저게 생겼고 토캡도 게요. 이것도 안에 이제 발가락 부분을 보호하는 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안쪽에요. 그 다음에 쿠션 자체는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아니지만 에버폼만큼 완전히 쫄깃쫄깃한 느낌은 좀 더 아닌 것 같고, 이거는요 약간 중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 뒤쪽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뒤꿈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발이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서 이게 들고 있으면은 아마 혹시 무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엄청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 아래 여러분 깔창 부분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저는 이미 신으면 끝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지만 만져보니까 탄력 되게 좋아요. 탄력 좋고 느낌 되게 좋습니다, 이 신발.
매장에서 이미 신고 제가 몇 번을 세게 달려봤는데 그때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2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신발을 매장에서 신고 달려봤는데 몇 번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발이 아파서 저랑은 너무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에 반면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스케쳐의 고런 스피드 엘리트는 정반대로 신어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신으면은 크게 뭐 에너지 리턴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무게 자체가 워낙 안 나가니까 피로감을 좀 덜 주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에너지 리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장시간 달렸을 때 알파플라이가 잘 주는 게 그거거든요. 반발력, 에너지 리턴 이런 걸 워낙 잘해줘서 몸에 안 지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슈퍼슈즈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 스케쳐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첫 인상은 가볍게 뛰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시간 신고 달릴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느낌은 되게 좋지만 이렇게 가볍고 여러분 다 좋은데 결국 이제 또 쿠션 부분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세이빙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이걸 신고 이제 달렸을 때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일단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 이제 계속 달려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스피드 엘리트, 이야 멋있게 이렇게 글을 새겨놨지만,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능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안 샀겠죠. 근데 일단 매장에서 신었을 때 느낌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매장에서 신을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디다스에서 나온 아디오스 프로2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신었던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매장에서 신었을 때 마음에 드는 게 또 아식스가, 그런데 실제로 또 달려보면 안 좋은 게 또 저한테는 아식스였고, 그래서 매장에서 달린 게 다른 아니지만 근데 매장부터 발이 아팠던 신발들 치고 실제로 달려봤을 때 좋았던 건 당연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의외인데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 여러분 요 신발 굉장히 단단해서요, 신발 신을 때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이제 풀탭은 없습니다.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신발 신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신발 신을 때 그냥 한번 쭈그리고 앉아서 신죠 뭐, 아니면 구두 주걱 사용해서 신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디자인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신고 한번 여러분 또 달려봐야죠. 그래야지 제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여러분 조금 변두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말도 되고 해서 이제 좀 산속으로 들어가서 달려볼까 하고 지금 하코네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이제 신주쿠고요. 이 신주쿠에서 오다큐센이라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다큐센을 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만스카라는 게 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로만스카 중에서도 조금 급수가 좀 낮은 것 같고요. 로만스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앞에 있는 게 청소하시는 분들 저렇게 누굴 향해서 인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혼자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로만스카입니다, 여러분. 이 로만스카가 이제 승차권 외에 이제 특급권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 보이시죠? 딱 봐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타고 이제 하코네라는 곳에서, 특히 이제 하코네 유모토라는 그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 로만스카 타고 가면은 왜 좋으냐면 여러분 신주쿠에서 여기까지 한 별로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하코네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도시에서 멀지 않은데 거기 가면은 웬만한 여러분 보고 싶은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주말에 되면 많이 갑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되고요. 가는 길에 또 여러분 우리 기차 안에서 맛있는 거 안 먹을 수가 없죠. 여기 한국 김밥형으로 해서 나온 거라고 저기 써 있어서 이것도 편의점에서 한번 사서 좀 먹어봤는데 글쎄요, 맛은 별로 그렇게 딱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고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소고기이긴 한데 일본 소고기들의 좀 기름기가 끼어 있는 걸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날씨 좋죠?
날씨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산 쪽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서는 맑음이라고 나와도요, 막상 또 올라가서 또 보면 또 갑자기 어느 날 흐려지고 갑자기 비 내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만을 무조건 믿고 그것만을 이제 의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일기예보가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날씨가 좋은 걸로 나와서요. 여러분 학원에는 나중에 일본 오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온천 때문에 오긴 하지만 저는 여기 온천하러 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온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수영은 좋아하는데 수영은 제가 한 20년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온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온천하고 수영하고 비교하는 게 되게 웃기지만 제게는 온천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있으면 머리가 몽롱해가지고요. 나른한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학원에 간다 그러면은 다 온천 때문에 가는 걸로 오해들 하세요. 근데 여기가 달리기 하기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공기도 되게 맑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유모토역이라는 그 학원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학원에서도 여러분 여기 학원에 안에 또 그 산속으로 올라가면요 큰 호수가 나와요. 그 큰 호수의 이름이 아시노코라는 그 호수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버스를 타고요. 이 버스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모토 학고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모토 학고네 코 저기까지 가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호수가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 라인 여러 개가 있지만 H라고 쓰여져 있는 저 라인을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도 되게 아름답고요. 이게 이제 자주 오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왔기 때문에 예전 처음 왔을 때만큼의 그런 감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맑은 날씨 봤을 때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는데요. 오늘 달리기 하러 온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주변 환경들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달리기하고 신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웃기죠. 버스나 지하철, 전철 이런 데서 음식물 먹으면 안 되고, 화장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전화기로 통화하면 안 되고,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자, 버스가 도착해서 H라인을 타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모토 학고네까지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모토 학고네까지는 대략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타고 맨날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략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를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갑자기 산이 없어지면서 산 중턱인데 거기에 이제 딱 엄청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달리기 하는 곳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유모토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길을 잃기도 하는데 요 지금 보이시는 곳 있죠, 여러분? 여기를 이제 다 달릴 겁니다. 내일 달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그 아시노코라는 그 호수 주변을 돌 건데요. 그 호수 주변만 다 돌아도 대략 한 10km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이제 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그 주변을 돌면 한 15km 정도 되니까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별도로 나중에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케쳐에서 나온 그 여러분 고런 스피드 엘리트라는 그 신발이 또 있어요. 그것도 카본 플레이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 중에서는 가장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고 달릴 생각인데요. 166g인가? 그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학원에는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오시면은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면요 공포스럽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드디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시노코입니다. 캬, 아름답죠, 여러분? 네, 저기 앞에 있는 게 해적선 모양으로 만든 이제 유람선이고요. 저걸 이제 건너가면 또 화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여러분 달리기 하는 그 코스예요. 제가 왜 이곳을 달리기 할 때 좋아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산을 가시면 산이 있고 호수에 가시면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참 특이한 게 여기 오시면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맛있는 빵집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약간 석양이 질 무렵입니다. 이제 일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온 거라서 이제 석양 무렵이 돼버렸고요. 조금 더 늦으면 이제 달리길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호수 보면서 달리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 산속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저 반대편으로 가면 또 엄청 길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청명한 하늘을 가졌을 때가 달리기가 굉장히 좋죠. 이곳이 또 여러분 이 학군회가 또 달리기 하고 이런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우연히 여기 왔다가 또 마라톤 대회 하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에 관심은 없고요, 여러분. 그냥 달리는 걸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천천히 달리는 거요. 오늘 올 때 여러분 신발 갖고 온 게 총 2종류거든요. 달리기용으로만 갖고 온 게 2종류고, 도보용으로 갖고 온 신발 이제 신고 온 게 따로 있고요. 도보용 신고 온 건 호카 오네오네에서 나온 그 도보용 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스케쳐에서 나온 카르본 플레이트 러닝화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름이 Go Run Speed Elite인데요. 사실 이제 쿠션이 보통 저희가 신고 있는 그런 베버플라이 2나 좀 그런 거에 조금 가깝고요. 알파플라이보다는 얇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볍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들어도 이제 쿠셔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줘서 몸의 충격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리턴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되는데, 이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포얼풋으로 좀 많이 뛰잖아요. 알파플라이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 신발이 마침 제 뒤꿈치 쪽에는요, 카르본 플레이트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미드풋하고 포얼풋 부분에 이렇게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볍게 들어간 거는 신발 전체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드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뻣뻣함을 주기 위해서 조금 넣어주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봤던 그 알파플라이나 또는 베버플라이만큼의 그런 풀로 해서 완전히 발 전체를 덮는 그런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요. 여기가 아까 보셨던 이제 오른쪽이 이제 아시노코라는 그 호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이제 삼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나무 숲을 이제 지나서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워밍업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경치 좀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나무 숲이 다 끝날 때쯤 되면 한 대략 이제 아까 걸어온 데까지 해가지고 좀 약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워밍업 된 다음부터 또 뛰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가분들 말고 저처럼 이렇게 초짜인 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나오자마자 막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시자마자 막 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워밍업을 하시는데, 워밍업 할 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는 그런 워밍업만 하셔가지고는 부족하고, 최대한 이제 걸으시면서 몸이 이렇게 풀리는 걸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간 좀 워밍업이 되고, 이제 발목 부분이나 발 부분이 어느 정도 긴장이 좀 풀리고, 그렇게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뛰기 시작하셔야 그게 여러분한테 좋죠. 안 그러면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제 어디 딱 나와서 해방감에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여러분들 저처럼요, 하루에 20km씩 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상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제는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경험도 쌓고 했으니까 하면서 약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워밍업 하시고 걸으시면서 한 1km에서 1.5km 걸으시면서 반드시 몸이 워밍업이 되고 이제 릴렉스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무엇보다도 발목이나 무릎 이런 데가 이제 좀 많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풀린 상태에서 풀린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달렸다가 접지르고 막 그런 적이 저도 많아요. 갑자기 달리다가 이상하게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워밍업 하는 거를 한 1km에서 2km씩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다음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부상 없어요. 그러니까 덜하고, 그 걸을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발목이나 뒤꿈치나 이런 데가 풀린 데가 없는지, 혹시 안 풀린 데는 없는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몸이 릴렉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발목이나 다리 부분에 좀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워밍업이라는 게 여러분 말 그대로 조금씩 따뜻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몸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에 갑자기 충격이 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엄청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리기 아무리 많이 하는 분이든 저는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운동이든 웬만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부상당하기 쉬운 때가 아닐까. 그 여러분 운전도 그렇다면서요. 운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초보 때나 또는 아예 잘할 때보다 어중간하게 이제 웬만큼 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방심한대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달리기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빨리 달리고 뭐 기록을 생기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달리다 보니까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방심하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막 뛰었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음날 막 뒤꿈치 아프고 발목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릎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방심은 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워밍업을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하고요. 달리기 끝내실 때도 한 1km 정도 걸으시는 걸로 해서 워밍업을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달리기 하다가 좀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기록을 좀 세워볼까? 이제 마라톤 나가볼까? 막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좋은 거죠. 목표의식이 있다는 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다가 달리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달리는 게 하나의 업이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약간 달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좀 웬만큼 달리기 시작하니까 하프 마라톤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에 이제 지금은 관심 없고요. 무조건 안전하게 즐기면서 달리자,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즐겁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취미인데 저 혼자만 그냥 간직하게 너무 아깝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스케쳐의 Go Run Speed Elite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딱딱한 자갈돌 같은 데를 위에 걷고 있잖아요. 근데 발에 전혀 무리 없고요. 이게 역시 도보용하고 좀 역시 다른 점은 쿠셔닝이나 이런 게 좀 얇은 것 같아도 그거는 이제 러닝화들 사이에서 좀 얇은 것 같다는 느낌인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캐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똑같은 길을요, 예전에 에어맥스 신고 달렸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에어맥스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스 원 신고 막 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작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식하던 때, 무식해서 잘 모를 때, 이때 막 무조건 아무 신발이나 그냥 신고 달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길을요, 이렇게 러닝 전문 신발을 이제 신고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그때보다 너무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이 신발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보통 다른 회사에서 나온 신발들 중에서 좀 얇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저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제가 후기 올렸던 미즈노에서 나온 그 웨이브 네오 2 엘리트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지금 비교해보면 어떠냐면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얇아서 아무래도 가볍지만 몸에 무리는 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케쳐에서 나온 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스피드 엘리트는 그렇지 않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더 좋아요. 스케쳐에서 여러분 나온 러닝화 유명한 거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지금 신고 달려보니까 매장에서 달린 거랑은 또 다르고요, 굉장히 편안한데요, 괜찮은데요. 지금 저 여러분 여기 완전히 폴풋으로 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달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곳이 아니고 제가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천히 달리고 있거든요. 이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도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 발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하게 느껴지나 싶기도 하고요. 만약 이걸 갖고 제가 뭐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달리는 곳이 제가 좀 익숙한 곳이라서 그런지 잘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길 자체를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에도 좀 무리가 덜 가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신발에 솔직히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기 올 때
제가 챙겨온 게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케쳐의 고런 엘리트, 이거 스피드 엘리트하고 그다음에 나이키 알파플라이 제가 맨날 신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제 알파플라이를 신고 한 25km에서 30km를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신고 달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물론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 5km, 6km 이상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10km까지 갔을 때 제가 확실하게 이게 어떤 신발이다라는 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 굉장히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개가 진짜 개처럼 보여요. 항상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맨날 속아요. 개인 줄 알고 잠깐 저도 모르게 피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겨울 때는요 여러분 여기 와서 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워가지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바람도 너무 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게 좀 한정적이죠. 이 왼쪽으로 딱 붙어서 지금 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곳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차들 때문에 이제 빨리 달리지 못하고요, 그 카메라 또 손에다가 이렇게 셀카봉 들고 천천히 뛰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천천히 뛰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기가 공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 안 달릴 때 또 빨리 또 이동했다가 그래야지 이제 다시 또 차가 올 때 또 피하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저렇게 차들이 여러분 이제 지나다닐 때 웬만하면 이제 피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때가 있냐면 안 피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피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이제 차가 올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좀 큰 차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저 뒤쪽에서 오는 차가 그걸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달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달리고요, 여기서는 속도나 이런 걸 내기보다는 그냥 거의 천천히 달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항상 달리는 곳만 달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게 있어서 요즘은 이제 최대한 다양한 코스를 찾아서 주말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달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코스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코네 말고도 또 여러분 저 가마쿠라 쪽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달리기를 할 만큼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든지 뭐 달리려면 달리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장소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도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또 한동안 또 해변가 가서 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변가 가면 이제 여러분 모래밭 위에서 달릴 때 뭐가 좋으냐면 이제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달리니까 이제 모래밭 위를 달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리 근력을 기르기도 했거든요. 뭐 수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꽤 했기 때문에 꽤 오래 했었어요. 수영도요. 제가 언제 운동한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여기 달리면서 이제 셀카봉으로 찍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약간 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경사져서 올라가는데 거의 솔직히 헉헉대면서, 특히나 저 셀카봉이 없으면요 양쪽 팔을 흔들면서 좀 달리면 그래도 좀 덜 힘든데, 저 셀카봉 자체가 또 꽤 무게가 나가요. 아무래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들고 여러분 달리는데, 아무래도 이 길 자체가 제가 이제 잘 아는 길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힘든지 알기 때문에 페이스를 약간 조절하면서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여러분 또 지금 원래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래도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그나마 좀 토요일날 좀 잠깐 낮에 이제 커플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런 장소죠. 신주쿠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와서 달리면 너무 좋은 게 보시다시피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요 저 하늘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리면은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조심하는 건 이제 차죠, 차. 이 차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사이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차가 오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했어요. 그게 이제 차들이 볼 수 있게 오면서.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내려가는 중인데요. 내려가실 때 제가 꼭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전문 러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짜로서 경험담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초짜 러너로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에 제가 이렇게 요즘 달리기를 유난히 많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이제 여기저기 보여드리면서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경사진길을 내려오실 때는 솔직히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아예 달리지 않는 건 아닌데 내려올 때 정말로 천천히 내려와요. 내려올 때 빨리 달려서 내려오시면 무릎 연골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첫째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병원 가면은 예전에 한동안 무릎이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경사진길이나 계단 이런 거 내려올 때 웬만하면은 계단 내려올 때도 내려오지 말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해라. 그래서 내려올 때가 더 많이 상한대요. 무릎 연골 이런 데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실제로 이제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산에 가서 훈련하기도 하고 해변가 가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뛰어서 내려갔어요. 경사진 곳을 신나게 뛰어 내려갔죠. 왜냐면 쉽잖아요 여러분. 뛰어 내려가는 게 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릎이 다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뛰고요. 이제는 내려갈 때 도리어 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려갈 때 경사진길 이런 데서 웬만하면 너무 세게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진짜 엉금엉금 하는 정도로 아주 몸을 계속 흔들리는 정도로 속보보다는 좀 더 빠른 정도로 해서 달리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계단이나 이런 경사진 곳들도 좀 피하시고 달리기 코스 자체가 혹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경사진 곳이 유난히 많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경사진 곳이 좀 덜한 곳을 코스로 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실 때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갈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시면요.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무에타이나 킥복싱을 했을 때 항상 이제 워밍업 하는 그 달리기 할 때 했던 그 주법인데요. 이 주법으로 제가 25km 달리고 30km 달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내일도 아마 날씨 괜찮고 이제 일기예보대로라면 아마 25km 정도 달릴 것 같은데 거의 알파 플라이 신고 이런 식으로 주법으로 해서 여러분 달려요. 천천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마라톤 선수들처럼 이렇게 안 달리죠. 이제 제가 달리는 방식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원래 무에타이나 할 때는 5km, 3km 정도 가볍게 이렇게 워밍업 하면서 달리는 그런 달리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전체 약간 이제 흔들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워밍업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히지 않고 제가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런 선수들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비교할 것도 없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리를 좀 뻣뻣하게 세우고 이제 걷는 달리는 거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경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뛰면은 이제 뭐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신발 보여드릴 때 여러분 스케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뛰어도 전혀 무리가 안 되고요. 제가 아마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럴 때는 어떤 신발을 신든 피곤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잠이 좀 충분하다 그러니까 취했다 싶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주법으로 달리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종아리 부분하고요 허벅지 부분하고 힘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생각 안 해봤던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빨리 달리는 건 아닌데 무릎이나 또는 이제 이런 부상이 별로 없고요 현재는. 그리고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 쪽에 이게 물론 예전에 제가 사이클을 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달리기 할 때 무에타이 방식에서 하는 그런 워밍업식으로 하는 그냥 가볍게 달리는 그 주법으로 해서 10km, 20km 이렇게 달리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리면요 어떤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허벅지랑 종아리 쪽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몸을 흔든다는 거고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서 달린다는 거고 그리고 저 주법으로 해서 계속 달리면은 장단지나 그리고 허벅지 이런 데 힘이 많이 발달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다리 근육 보고 이제 칭찬해 주신 분들 많으셔서 감사한데 이게 절대로 무슨
체육관 가서 여러분 그 짐 같은 데 있잖아요. 빌딩 하는 거, 보디빌딩. 그런 데 가서 그 다리 운동을 별도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그냥 가볍게 한 뭐 50개 정도 하는 정도지 막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기 할 때 저런 식으로 천천히 달리면서 무릎과 하체를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체 근육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예전에 비하면 운동량이 되게 많이 줄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제 스케쳐 고런 스피드 엘리트로 다시 또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지금 10km 거의 다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km 완주해 가는 중인데 보통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5km부터 넘어가면 조금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거는 저한테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쿠셔닝이면 가벼운 거 치고는 아주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5km에서 20km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여러분께서 말씀드리지만 신발 테스트할 때 제가 꼭 항상 염두에 두겠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잠을 충분하게 자고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달리면은 당연히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신발이든 신으면 이제 의존해야 되는데 모든 신발들이 다 알파플라이나 또는 프라이맥스만큼의 그런 쿠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특히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일수록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쳐 이거는 제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달렸는데 그냥 이제 이거저거 여러분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기대 안 하고 신어봤는데 근데 의외로 괜찮은데요. 미즈노가 가볍고 얇고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 생각했다가 제가 뒤꿈치가 좀 많이 아팠는데 그 얇은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오2 엘리트요. 근데 지금 신은 이 스케쳐의 스피드 엘리트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론인데요. 잠정적 결론인데요. 뭐가 다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즈노에서 나왔던 그 여러분 네이버 듀얼 네오2 엘리트는 조금만 쿠셔닝만 더 해줬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더 뛰어난 신발이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거가 딱 지금 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스피드 엘리트 느낌이에요. 이 스피드 엘리트가 조금 더 쿠션이 좀 더 두꺼워지면서 그 미즈노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발에 충격을 좀 덜하고 그리고 여전히 땅바닥에 대한 반발력은 잘 주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경량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저는 미즈노의 그 웨이브 듀얼 네오2 엘리트보다는 이 스케쳐에서 나온 고런 스피드 엘리트를 신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역시 제가 느끼는 게 이 브랜드를 여러 개 다양한 게 신어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동안 지름신이 들었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긴 했는데 결국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떤 신발은 더 좋고 어떤 신발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신발이 저에게 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되게 즐거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신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신어본 것 같고는 뭐 10km 정도 갖고는 모르죠. 한계가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